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올해 49살이 된 여자입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2번의 이혼을 경험했어요. 그 2번의 아픔이 너무나 커서 이제 정말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2번째 이혼 과정에서는 충격이 너무나 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네요. 전 20살의 나이에 덜컥 아이가 생겨버려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저는 전문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쩌다 아이가 생겨버렸고 그 바람에 저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남편이 집에 들어가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 아이를 가진 걸 알았을 때는 겁도 났고 눈앞이 깜깜했지만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 임신 소식을 알리고 결혼하겠다 했을 때 저희 집에서는 연을 끝낸다 하셨고 시어머님도 저를 정말 어디 술집 여자 취급하시면서 자기 아들 앞길을 막으려 하느냐며 당장 지우라 하셨지만 다행히도 시아버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겨우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겨우 20살짜리 어린애가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시댁에 들어가 지내려니 정말 눈치도 보이고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과 시아버님은 일 때문에 한 달의 절반 정도는 집을 비웠고 가뜩이나 저를 미워하는 시모와 함께 지내려니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20살짜리 어린애가 집안일을 얼마나 해봤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저런 트집에 음식 타박까지 하시는데 정말 힘들더군요. 근데 그렇게 갖은 구박에 배부른 며느리한테 집안일은 다 시키면서도 시아버님이랑 저희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잘해주는 척을 하는데 정말 그 가증스러운 모습은 눈뜨고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배는 불러왔지만 남편도 한참 놀고 싶은 나이에 가장이 되다 보니 힘들었는지 지방 현장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 일쑤였고 허구한 날 술을 마시러 돌아다니는 통에 정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었죠. 가증스럽게 구박을 해대는 시모,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밖으로만 놔두는 남편,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라는 친정, 어디 하나 마음 둘 데가 없었던 그 당시 저를 아껴주시던 분은 시아버님 한 사람뿐이었어요. 입덧이 심할 때도 사람들 밥 먹는데 지저분하게 뭐하는 짓이냐며 나무라는 시모와 남편을 데려 나무래주시고 저만 데리고 나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곤 하셨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저는 또다시 하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이 지나도 우리 아기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눈에 초점을 잃은 채 눈동자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선천적 시각장애. 그렇게 저희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빛 한 번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살다가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태어나 엄마 얼굴, 하늘, 바람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아기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빛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의사선생님께 처음으로 듣던 날 남편은 말없이 나가버렸고 시모는 어디서 이런 걸 낳았냐며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병원 사람들이 놀래서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애는 저 혼자 낳았나요? 너 때문에 네가 들어온 후로 우리 집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울고 불고 그 생난리를 치는데 누가 보면 제가 사람이라도 죽인 줄 알겠더군요. 시부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시모를 데리고 나가셨고요. 저 혼자 남아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 아기 비록 아픈 보진 못하지만 느낌으로 제가 자기 엄마인 줄 알더군요. 다른 사람이 안아줄 때는 그렇게 병원이 떠나가라 울던 아이가 제가 안으면 바로 생글생글 웃는데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 살겠다고 수백 번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원치 않았던 아이의 장애까지 안고 태어난 우리 딸 시모와 남편에게는 정말 애물단지 취급이었어요. 저 몸살을 앓을 때도 뭘 그렇게 유난이냐며 얼른 저녁밥상 차려오라는 시모, 여전히 얼굴 보기도 힘든 남편이란 놈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기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선천적 시각장애가 유전의 영향을 좀 받거든요. 저희 큰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신데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시모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사기 결혼이라고 뒤집어 놓는 통에 크게 소가리를 한 적도 있었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첫째 아이의 사례가 있어 둘째를 낳기까지 마음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둘째는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첫째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도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준 둘째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전 남편이 차별은 시작됐어요. 그동안 첫째 아이에게 그리 살갑지는 않았어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했던 사람인데
둘째가 태어나자 정작 딸아이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없는 가정이라도 기다리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반기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전 남편과 시모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첫째 아이 병원 갈 때나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는 바쁘다며 한 번도 데려다 준 적도 없는 사람이 둘째에게는 지극정성에 첫째가 둘째 아이 한번 만져보려고 다가오면 무슨 병균 닿는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근처에도 못 가게 하더군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아직 어린 첫째가 갓난아이를 안고 하면 다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조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첫째 아이를 다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쩌면 이러나 싶어 다투기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았지만 소용없었고 너무 속이 상했지만 대신 제가 더 큰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남편의 차별은 심해져만 갔어요. 시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둘째가 옹알이를 시작할 무렵 첫째가 학교에 다녀와서 둘째를 못 보고 건드리는 바람에 넘어져 이마가 살짝 찢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남편이 딸아이를 심하게 밀어 넘어뜨려 버렸어요. 전 그때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친 둘째도 울고 있고 첫째도 서러워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죠. 전 남편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대체 우리 애들을 왜 이렇게 차별하냐고 벼락벼락 소리를 질렀더니 시모가 달려와선 어디서 저런 병신을 낳아놓고 큰 소리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시모 뺨따구를 갉아버렸습니다. 그걸 본 남편 놈은 바로 제 얼굴에 주먹을 날리더군요. 그 모습을, 그 소리를 우리 딸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전 그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네, 그렇게 7년 만에 저희 첫 번째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손주 보고 병신이라고 하는 시모랑 어떻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걸 다 듣고도 오히려 저한테 손찌검을 하는 인간과 어떻게 더 이상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사과했고 시아버님이 간곡히 만류했지만 저와 우리 아이의 앞날이 훤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집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 모두 제가 키우려고 했지만 시모랑 남편이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둘째는 못 주겠다길래 첫째 아이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둘째도 피 같은 제 새끼지만 그래도 남아있으면 이쁨 받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다행히 시아버님이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셔서 딸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전문대도 졸업하지 못했고 아직 20대인데 애 딸린 이혼녀라니 세상의 시선이 참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서빙 알바부터 시작했지만 아이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 금방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긴 하더군요. 그러다 아이가 다니는 맹학교의 원장 수녀님께 도움을 받아 장애인 활동 보조인 일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서는 이동이나 케어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이었는데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제 아이보다 더 힘든 중증 장애인들을 보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아파트라도 한 채 있었기에 제가 버는 돈은 나중을 위해서 저축도 할 수 있었어요. 가끔 딸이 동생 보고 싶다고 할 때도 있었지만 시모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도 우리 아들 얼굴도 한번 못 봐왔네요. 독한 시모는 죽을 때까지 저희 만나면 우리 둘째도 시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해요. 참 사람의 신념이란 게 무섭죠. 천륜도 끊을 정도라니. 그렇게 가슴속에 시린 한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저는 활동 보조일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고 직접 장애인들이 있는 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몇몇 아이들은 대소변도 전혀 가리질 못했고 처음엔 폭력 성향이 있는 아이들에게 얻어맞아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 케어하느라 진이 다 빠질 정도였지만 그래도 티 없이 해맑은 아이들을 보며 제 마음이 치유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주어야겠구나,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딸아이는 중학생이 되어 기숙사에 입소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벌써 이혼한 지도 10년이 넘었고 주위에서는 아까운 청춘 다 지나간다며 재혼을 권유했지만 저도 딱히 재혼 생각이 없었고 몇몇 남자친구를 만난 적은 있었지만 제 사정을 듣고는 재혼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었기에 거의 포기 상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새로운 남자 선생님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새 학기마다 갑반 담임 선생님과 보조 선생님을 정하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그 사람과 한반이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은 다른 일을 하다가 마흔이 다 되어서 특수교사 시험을 치른 초짜였고, 저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지 오래되었기에 처음엔 제가 많은 도움을 주었죠. 아무래도 아이들마다 성향이 많이 다르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들 몇 명이 각자 다 다른 방향으로 뛰는데 안 겪어본 사람은 당황할 법하죠. 저는 뭐 그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보고 지내왔으니 아무래도 아이들을 돌보는 게 더 쉬웠고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투닥거리다 보니 자연스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장난도 칠 정도로 친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내려주는 커피 한 잔에 아침마다 마음이 참 편해지더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선생님도 부인을 사고로 잃고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그 전에는 별 감정이 없었는데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안쓰러워 자꾸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 아이가 소풍을 간다기에 제가 우리 반 아이들도 먹일 겸 해서 김밥을 싸서 보내주었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누군가에겐 당연하게 그지없는 집에서 싼 김밥 하나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고팠던 것인지 생각해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아이도 말은 안 했지만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어린 것이 엄마 힘들까봐 꾹 참고 아빠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이제라도 만나게 해줄까 생각도 했지만 그쪽에서 찾지도 않는 상황이고 사실 이미 그 집안과는 연을 끊은 지 오래였어요. 전 남편은 이미 재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고 가끔 시아버님이 첫째 아이 학비에 보태쓰라며 돈을 보내오기도 했지만 이제 정말 연을 끊어야 우리 모녀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냉정하게 그만하시라고 했거든요. 이혼 후 항상 아빠의 빈자리가 비어있었던 딸아이인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더라고요. 제 딸아이 학교를 졸업할 때 그 선생님이 저 몰래 꽃다발을 들고 졸업식장에 찾아왔더군요. 너무나 놀랐지만 함께 사진도 찍고 졸업도 축하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아이는 놀라면서도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둘이 술 한잔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선생님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걸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보기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을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제 딸아이도 취직을 했고 저도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길 무렵이었고 아닌 척했지만 어느새 제 마음속에도 그 사람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비밀 연애라는 거 참 가슴 떨리고 달콤하더군요. 매일 아침 그 사람과 그의 반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자연스레 그 사람의 아이도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며 아빠 다리 뒤로 숨던 아이가 어느새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아빠에게 찡긋 윙크를 할 정도로 장난까지 치더군요. 그렇게 1년여가 흐르고 그 사람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어요. 사실 소문이 날 대로 난 상태여서 더 이상 같은 학교에 근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소문이란 게 정말 발이라도 달린 건지 이런저런 오해도 참 많이 샀고 참 곤란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급기야 남편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소문까지 돌았거든요. 우리가 불륜관계도 아니고 무슨 학교에서 더러운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학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정근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이럴 바에야 차라리 빨리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지는 못했지만 아무렴 어떻겠어요. 우리 딸의 장애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든든한 남자였으니까요. 저도 잃었던 아들 하나 생긴 것 같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 경호는 할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제가 거의 바람이 나서 나가버린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오해를 풀어보려고도 했지만 이미 새로운 가정에서 잘 살고 있는 아이를 흔들고 싶지 않아 그냥 그리워만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는 취업에 성공해서 천안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는 거라 못내 걱정이 되었지만 안내견도 있고 어차피 언젠가는 혼자서 생활해야 하기에 이를 꽉 깨물고 자취를 허락해 주었죠. 남편은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방 안 가구 모서리마다 보호대를 설치해 주었고 벽마다 손잡이도 설치해 주었어요. 어찌나 세심하게 챙겨주던지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아, 나에게도 정말 행복이라는 게 시작되는구나.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구나. 생각하며 행복한 삶을 지냈습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더군요. 딸아이는 주말마다 집에 왔고
그때마다 남편이 천안까지 데리러 가고 또 직접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아들이 된 성민이도 누나를 잘 따랐고요. 어릴 적 동생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딸 아이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얼마 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마침 주말인데다 아들 승민이도 태권도장에서 수련회를 간 참에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조금 늦는다고 말하고 거의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노래방도 가고 수다도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12시가 좀 지나 들어선 집은 왠지 모르게 스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다고 해도 주말이라 집안에 있을 딸아이는 엘리베이터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절 맞이하러 달려 나올 아이인데 조용했고 남편도 일찍 잠들었는지 아무도 나와보지 않더군요. 딸아이 방에 가보았는데 이불을 둘러쓰고 잠이 들었는지 불러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깊게 잠이 들었는지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별일이네 하며 저도 옷 갈아입고 씻고 나오는데 딸의 방에서 계속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 방에 찾아가 보니 아이는 이불 속에서 울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았지만 대답 없이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말없이 계속 울기만 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속이 상했지만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엄마,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우리 엄마. 그럼 우리 엄마는 요즘 너무 행복해. 우리 딸한테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그날 우리 딸아이는 제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고요. 그 이후 한동안은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딸아이는 직장에 일이 많다며 주말에 못 오는 날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며 절 안심시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어느 날 아들의 생일이라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기로 했지요. 몇 달 만에 딸아이 얼굴도 보고 하니 참 좋더군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 딸아이의 얼굴이 왠지 불안하게 보였어요. 걱정이 되어 물어보니 아무 일 없다고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생일 파티를 마치고 남편과 저 그리고 딸아이는 간단하게 와인 한 잔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 마시지 않던 와인을 마시니 취기가 올라온 저는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들어와 옆에 누운 것까지는 기억이 나네요. 다음날 아침 딸아이는 여전히 어두운 얼굴이었고 걱정이 되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애써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날 딸은 회사에 일이 생겼다며 급하게 다시 천안으로 갔고 며칠 후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달려간 병원에는 제 피 같은 딸아이가 몸이 축 늘어진 채 온갖 호수를 꽂고 누워있더군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함께 지내는 동료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고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요새 얼굴이 어두워 걱정을 했지만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과 함께 병실을 지키는데 겨우 깨어난 딸아이는 저를 부르며 미안하다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그랬냐며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지 묻는 저에게 딸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정말 다행이야. 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했어야지. 라고 말을 꺼내는데 우리 딸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오열을 하는 겁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당황한 저는 일단 남편을 잠시 나가 있게 하고 딸을 진정시켰어요. 겨우 진정이 된 아이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장 뛰어나가 남편 새끼를 붙잡아 죽이겠다며 난리를 피웠고 저와 남편 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들려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 말종은 그간 우리 딸아이를 데려다주며 차 안에서 상습적으로 추행을 일삼았고 딸아이는 저를 생각해서 경고만 하고 꾹 참았지만 점점 정도가 지나쳐 급기야는 제가 자리를 비운 틈에 집에서 제 딸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던 겁니다. 바로 방 안에서 울고 있었던 그날이었고 함께 와인을 마시던 날에도 제가 잠든 틈을 타 몹쓸 짓을 하려고 했다더군요. 경찰서에서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펄쩍 뛰던 남편 새끼는 우리 딸아이가 점자로 남겨놓은 유서와 딸애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게 들통나 구속되었고
저는 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우리 딸애에게 태어날 때부터 아픔을 주고 저 행복하겠다고 만난 남자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제 자신이 미워 저도 여러 번 죽으려고 했지만 혼자 남겨질 제 딸아이 때문에 비루한 목숨 부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충격이 너무나 컸고 경찰서랑 법원이랑 불려다니느라 직장은 그만두었네요. 소문이란 게 무섭기도 하고요. 지금은 천안에서 딸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애써 괜찮은 척하는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 숨조차 쉬어지질 않네요. 죽을 때까지 우리 딸 곁에서 함께 할 겁니다. 평생 딸아이에게 제 죗값도 치러야